안녕하세요. 시시푸스의 책방지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저희 어린 시절 추억이 듬뿍 담겨 있는 딱따구리 그레이트 북스라는 책입니다. 70년에서 80년대 유년 시절을 보내신 분들 중에는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책을 다시 꺼내어 읽어봐도 지금 청소년들에게도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만의 생각일까요? 음, 여하튼 언제부터인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이 책들을 한번 다시 꺼내서 읽고 이 책을 기억하시는 분들과 공유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책의 전체 내용을 낭독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은 책 내용 중 일부를 어, 제가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딱따구리 그레이트 북스 관련해서 짧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1편 꽃감과 호랑이 중에 꽃감과 호랑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꽃감과 호랑이는 작가 김효섭 선생님이 쓰셨는데요. 김효섭 선생님은 1927년 함경북도에서 출생하셔서 1946년에 월남하셨다고 합니다. 1947년 죽순이라는 독인지를 통해서 문단 데뷔를 하셨다고 하시고요. 아,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이신 분이십니다. 음, 이 딱따구리 그레이트 북스는 음, 1976년 동서문화사에서 발행을 하였고요. 편집위원회 위원들이 강두식, 김동리, 김진만, 박목월, 백철, 안웅열, 이가원, 청경자, 최기철, 홍사중 선생님들이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1976년 초판이고요. 독특하게 그 당시에는 책을 사면 특별 회원 메달을 주었습니다. 예, 좀 특이하죠. 음, 저는 국민학교 시절에는 만화책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유시미의 표류기나 김삼 선생님의 소년 007 또는 보물섬이란 만화 잡지책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딱따구리 그레이트 북스 책들은 제가 몇 번을 읽고 또 읽어보면서 최근에 다시 펼쳐서 봐도 내용들이 기억에 남는 게 음, 참 어린 시절 많은 추억이 담겨 있는 책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딱따구리 북스 1편 꽃감과 호랑이 편을 한번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꽃감과 호랑이. 옛날 옛적 깊은 산속에 호랑이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눈이 며칠 내리자 호랑이는 눈 속에서 굶게 되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 호랑이는 밤이 되자 마을로 어슬렁어슬렁 내려왔습니다. 눈 속에 불빛이 보이는 집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집에서는 어린아이가 앙앙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랑이는 옳다 됐구나 하고는 불빛이 보이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앙앙 우는 소리가 여전히 불빛이 비치는 집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생침을 꿀꺽 삼키면서 호랑이는 창문 밑에 웅크리고 앉아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기척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꾸 앙앙 우니까 어머니가 달래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 그쳐, 그만 그쳐. 자꾸 울면 여우가 온단다. 그러나 아이는 여우쯤 무섭지 않나 봅니다. 그대로 앙앙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그만 그쳐, 그만 그쳐. 자꾸 울면 곰이 온다. 하고 달랬지만 아이는 곰쯤 무섭지 않나 봅니다. 그대로 울었습니다. 호랑이는 좀 이상한 듯 머리를 갸웃했습니다. 이 세상에 여우도 곰도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도 있는가? 어머니가 또 아이를 달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만 그쳐, 그만 그쳐. 우는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바깥에 호랑이가 왔단다. 창문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호랑이는 누가 꼬리라도 밟은 듯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호랑이가 왔다고 어머니가 말하는데도 아이는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더욱 큰 소리로 앙앙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까?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가 있을 수 있을까? 호랑이는 자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가 괘씸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웅크리고 앉아있던 몸을 일으켜 세우는데 집안에서는 또 어머니가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옛다 여기 있다 꽃감이다 하니까 이때까지 앙앙거리고 있던 아이는 울음을 딱 그치었습니다. 집안은 불빛만 새어나오고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감, 얼마나 무서운 것이기에 아이가 딱 울음을 그칠까? 곶감이란 나보다도 더 힘세고 무서운 것인 모양이지. 안 되겠다. 꽃감한테 잡혀 먹히기 전에 도망쳐야지. 하고 호랑이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데 그때였습니다. 호랑이 등에 털썩 올라타는 놈이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즐겁을 해서 소리질렀습니다. 이크, 꽃감이다. 호랑이는 피똥을 싸면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뛰었습니다. 정말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은 꽃감일까요? 실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은 마을의 소도둑이었습니다. 소도둑은 어둠 밤에 소를 훔치러 나왔다가 컴컴한 데 웅크리고 앉아있는 호랑이를 서로 잘못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 대신에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말았던 것입니다. 호랑이는 자기 등에 탄 것이 꽃감인 줄 알고 죽을 둥 살 둥을 모르고 산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꽃감은 자기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밤을 새워 호랑이는 뛰었습니다. 새벽이 훤해지자 호랑이 등의 소 도둑이 자기가 탄 것을 보니까 그것은 소가 아니고 호랑이였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러나 바람보다 빨리 달리고 있는 호랑이 등에서 떨어졌다가는 죽고 맙니다. 소 도둑은 더욱 두 팔에 힘을 주어 호랑이의 덜미를 움켜잡았습니다. 호랑이는 꽃감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더욱 힘을 주어 움켜잡고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커다란 나무 밑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 도둑의 옷이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호랑이는 빠져나가고 소 도둑은 나뭇가지에 동동 걸려서 간신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제야 호랑이도
등의 꽃감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후 숨을 내쉬면서 커다란 바위 곁에 앉아 쉬면서 말했습니다. 참 꽃감이란 무서운 놈이다. 하마터면 꽃감에게 잡혀 먹힐 뻔했어. 호랑이보다 꽃감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는 이때부터 전해진 것입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12곡에 넘어 있는 마을의 부잣집에 가서 품팔이를 하여 가난한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얘들아, 문을 꼭꼭 잠그고 집 잘 보고 있거라. 누가 와도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저녁 때 떡 많이 가지고 올게. 당부하고는 어머니는 12곡에 넘어 있는 부잣집 떡방아 찌우러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부잣집 잔치 떡방아를 찌워주고 해질녘이 되자 잔치떡 9개를 싸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걸음을 종종 재촉을 했습니다. 새 아이가 집을 지키는 집에까지 가자면 어머니는 12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첫 고개마루에 올라서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고갯마루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입을 쫙 벌리면서 어흥, 어흥 소리 질렀습니다. 호랑이는 길을 막고 버티고 서서는 어멈, 어멈, 그 떡 하나만 주면 내 안 잡아먹지 하고 한 발을 내밀었습니다. 할 수 없이 어머니는 꾸레미 속에서 떡 1개를 꺼내 호랑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걸음을 쳐서 2번째 고갯마루에 올라서니 아까 첫 번째 고개에서 만난 호랑이가 또 고갯마루에 앉아 있다가 어흥 하고 소리쳤습니다. 호랑이는 길을 막고 버티고 서서는 어멈, 어멈, 그 떡 하나만 주면 내 안 잡아먹지 하고 한 발을 내밀었습니다. 할 수 없이 어머니는 꾸레미 속에서 떡 1개를 꺼내 호랑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걸음을 쳐서 3번째 고갯마루에 올라서니 아까 만난 호랑이가 또 고갯마루에 앉아 있다가 어흥 하고 소리쳤습니다. 호랑이는 길을 막고 버티고 서서는 어멈, 어멈, 그 떡 하나만 주면 내 안 잡아먹지 하고 한 발을 내밀었습니다. 할 수 없이 어머니는 꾸레미 속에서 떡 1개를 꺼내 호랑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4번째 고갯마루, 5번째 고갯마루, 6번째 고갯마루, 7번째 고갯마루, 8번째 고갯마루, 9번째 고갯마루에서도 첫 번째 고갯마루에 나타났던 호랑이가 어흥 소리치면서 어멈, 어멈, 그 떡 하나만 주면 내 안 잡아먹지 하고 한 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때마다 떡 1댕이씩 어머니는 내에 던져주었기 때문에 이젠 빈손으로 종종 걸음을 쳐서 10번째 고갯마루에 올라섰습니다. 10번째 고갯마루에 올라섰을 때도 역시 호랑이는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어흥 하고 소리치면서 길을 막고 버티고 서서는 어멈, 어멈, 어멈의 왼팔 하나만 주면 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팔 하나 없이라도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왼팔을 호랑이 입에다 내밀었습니다. 왼팔을 잃은 어머니는 종종 걸음을 쳐서 11번째 고갯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좀 전에 본 호랑이는 또 거기에도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어흥 하고 소리치면서 어멈, 어멈, 어멈의 바른팔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2팔 없이라도 고개 하나만 넣으면 있는 아이들과 같이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남은 바른팔을 호랑이 입에다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걸음을 쳐서 12번째 고갯마루에 올라섰을 때 이번에도 고갯마루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몹쓸 호랑이는 어흥 소리치면서 어머니의 몸뚱어리를 송두리째 우두둑 우두둑 잡아먹었습니다. 어머니를 잡아먹은 호랑이는 어머니가 입었던 옷을 제가 입고 어슬렁 어슬렁 산 밑에 집으로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문 열어다오. 엄마가 왔다. 눈이 빠지도록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이 들으니까 엄마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에게,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호랑이는 고개 넘어갔다가 감기가 들어서 그렇다. 그럼 손을 내밀어 보셔요. 호랑이는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었습니다. 아이들은 털이 있는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에게게, 우리 엄마 손에는 털이 없는데. 아니다, 하루 종일 떡방아를 찍고 추워서 털토시를 끼고 왔단다. 아, 불사. 이 말을 고지 들은 아이들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람의 옷을 걸쳐 입은 호랑이는 방에 들어오자 문을 잠그고 제일 막내를 품에 안더니 어린내 손을 오도독 오도독 깨물어 먹었습니다. 딴 애들이 겁에 질린 채 엄마 뭘 먹고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집에서 홍볶음 준 걸 먹는다. 하고 호랑이는 능청스레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이들은 그때 자기 어머니가 아닌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애지배가 시치미를 딱 대고 말했습니다. 엄마, 똥 마려워. 똥이 마려우면 방에서 누렴. 방 안에다 똥을 누면 구린내가 나지. 그러면 마루에다 누렴. 마루에 누워도 구린내가 나지. 그러면 토방에다 두어라. 토방에다 놓으면 마루에서 내려오다가 밟아버리지. 그러면 뒷간에 가서 누워라. 뒷간에 가게 문을 열어줘. 그럼 이렇게 하자. 하고는 호랑이는 새끼줄로 오누이의 몸을 묶고는 새끼줄 한쪽 끝을 자기가 쥐고 있었습니다. 새끼줄에 묶인 채 마당에 나온 오누이는 얼른 자기네를 묶은 새끼줄을 풀어 절구통에 매놓고는 우물가에 서 있는 버드나무 위로 바삐 올라갔습니다. 집 안에서 호랑이는 기다리다 못해 "이제 그만 똥 누고 들어와." 소리치면서 새끼줄을 잡아당겼으나 새끼줄이 잡아당겨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호랑이가 마당에 나와 보니까 아이들은 간데없고 새끼줄은 엉뚱하게 절구통에 매여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여기저기 분주히 찾아보다가 우물 속이라도 숨었나 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까 바로 우물 속에 두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호랑이는 두 아이가 우물 속에 있는 줄로 알고 자기도 우물 속으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버드나무 위에서 이 모양을 본 두 아이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그만 웃음을 깨르르 터뜨렸습니다. 깨르륵 웃음소리에 번쩍 머리를 쳐든 호랑이는 버드나무 꼭대기에 있는 두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가, 아가, 이리 내려온 하고 호랑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얼러보았지만 두 아이는 나무 꼭대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호랑이는 앞발을 번쩍 들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두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의 재주로는 나무 위를 미끄러워서 도무지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올라가다가는 떨어지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물었습니다. 아가, 아가, 너희들은 무슨 재주를 피워 올라갔니? 우리는 뒷집에 가서 참기름을 얻어다가 나무에 바르고 올라왔지. 호랑이는 곧 뒷집 부엌에 가서 참기름을 얻어다가 나무에 바르고는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기름을 잘잘 바른 나무는 더욱 미끄러워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가, 아가, 너희들은 무슨 재주로 올랐니? 참말을 말해봐. 우리는 앞집에 가서 들기름을 얻어다가 나무에 바르고 올라갔지. 호랑이는 곧 앞집 부엌에 가서 들기름을 얻어다가 나무에 바르고는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들기름을 잘잘 바른 나무는 더욱 미끄러워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애가 타서 물었습니다. 아가, 아가, 무슨 재주로 올라갔지? 다른 데로 말해다오.
이때 철이 없는 누이 동생이 애기에게 그깟집 것도 몰라 뒷집에 가서 자기를 빌리고 앞집에 가서 도끼를 얻어다가 그걸로 나무를 찍어서 찍은 자리를 딛고서 올라오면 되지. 호랑이는 뒷집에 가서 자기를, 앞집에 가서는 도끼를 얻어다가 나무를 찍으면서 그 자리를 딛고는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습니다. 밑에서 호랑이가 엉금엉금 기어 오르는 바람에 나무 위의 아이들은 쫓겨서 좀 더 높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호랑이는 그대로 엉금엉금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두 아이는 더 높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은 나무 위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더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계속해서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무 꼭대기의 두 아이는 두 손을 모아쥐고 하늘을 향해 빌었습니다. 하느님, 하느님, 호랑이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보내 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거든 헌 동아줄을 내려보내 주십시오. 이때 하늘에서 두 아이의 소원을 듣고 새 동아줄을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두 아이는 그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도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한 발 앞서 두 아이가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다음이었습니다. 호랑이는 하늘에 올라가서라도 두 아이를 잡아먹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호랑이도 하느님께 빌었습니다. 하느님, 하느님, 나도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나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보내 주시고 나를 하늘에 못 올라가게 하시려면 헌 동아줄을 내려보내 주십시오. 이때 하늘에서 동아줄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는 그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아줄은 헌 동아줄이었습니다. 호랑이는 헌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다가 헌 동아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쿵 하고 하늘 한가운데서 땅에 떨어져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호랑이가 떨어진 곳은 수수밭이었습니다. 이때 호랑이가 흘린 피 때문에 그 후부터 수수는 빨갛게 되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오라비는 해가 되고 여동생은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은 밤이 무섭다고 해서 해가 되고 오라비는 달이 되었다고 합니다.